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교육공학과에 재학 중인 19학번 이희철입니다. 곧 있으면 수강신청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새내기 분들을 위해 수강신청 관련 내용을 다뤄보고자 해요. 그럼 수강신청에서 중요한 것을 알아볼까요? 이제 대학생이니 스스로 시간표를 짜야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표를 한번 짜볼까? 생각하는 그 순간 전선, 전필, 지필, 지교 등등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강신청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의하실 점은 각 단과대, 학과, 학부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짤 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렇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수강신청 관련 용어예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학점인데요. 대학교 졸업을 위해서는 정해진 학점을 모두 채워야 해요. 각 수업 과목마다 학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학점을 채우면 돼요. 예를 들어 자신의 졸업학점이 140학점이다. 그러면 2학점, 3학점, 3학점 이렇게 모아서 최종적으로 140학점을 넘기면 돼요. 그러면 자신이 졸업하기 위해서 몇 학점을 채워야 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이건 요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람을 보기 위해서는 학교 사이트에서 대학 소개, 현황 및 규정에서 요람을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신 학년도에 맞는 요람을 보시면 돼요. 이 요람에는 졸업 학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졸업 요건도 나와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당부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종강시, 즉 종합강의 시간표예요. 종합강의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는 학사 안내, 그리고 종합강의 시간표,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종합강의 시간표에서는 연도, 학기, 수강학과를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과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과목 번호, 강의명, 교수님, 시간, 강의실, 강의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이수 구분에 대해 알아보아요. 이수 구분 그 첫 번째는 바로 전필이에요. 전공 필수의 줄임말인데요. 졸업하기 위해서 꼭 수강해야 해요. 학과나 학부에 따라 전필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 해요. 그런데 만약 이번 학기에 해당 과목을 수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졸업 전에만 수강하면 돼요. 이건 전필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과목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각 학년에 맞게 수강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전선, 즉 전공 선택이에요. 전필처럼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학과는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으로 지정된 전선도 있으니 꼭 요람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전선 B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자신 학과의 전선이 아니라 타과의 전선이지만 그것을 수강해도 자신 학과의 전선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전선 B는 있는 학과도 있고 없는 학과도 있어요. 이번엔 지교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교는 지정교양의 줄임말로 단과대, 학부, 학과에서 지정한 교양 과목이에요. 일반적으로 전공을 배우기 전에 필요한 교양이나 지식을 배워요. 그렇지 않은 단과대도 있긴 한데 그러한 단과대들은 대개 4학년까지 지교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공 전에 배우는 과목이라 1학년 때 미리 듣는 걸 추천드려요. 또한 전선처럼 일부 학과에는 전선 B도 있어요. 다음은 기교, 즉 기초교양이에요. 건국대학교 학생이라면 꼭 들어야 해요. 학교에서 필수로 수강하도록 지정한 교양 과목들이에요. 학번별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요람 확인은 필수예요. 기초교양에는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글쓰기, 외국어, 인성, 취창업 영역이 있어요. 기초교양 과목을 수강하실 때는 각 영역당 정해진 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몇 학점, 글쓰기에서 몇 학점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다음은 심화교양으로 신교라고도 해요. 신교에는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사고력 증진, 글로벌 인재, 학문 소양 및 인성 해명이 있어요. 각 영역마다 4학점씩 들으면 되는데요. 신교 과목은 2학점짜리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2과목씩 수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의 수가 가장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학교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지필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필은 딱 한 과목밖에 없어요. CSP 진로 탐색 하나인데요. 1학년 1학기 때 수강해야 해요. 주의하실 점은
CSP 진로 탐색 과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수강학과를 단과대로 검색하셔야 해요. 학과로 검색하면 조회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일선이에요. 일반 선택의 줄임말인데요. 전공도 아니고 교양도 아닌 단지 학점과 지식을 채우기 위한 강의예요. 졸업 요건에도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일선으로 나오는 강의도 있지만 다른 과의 전공 과목과 지교를 수강하는 경우에도 일선으로 반영돼요. 언뜻 보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일선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 학교는 2학년 때부터 다전공, 즉 복수전공이 가능한데요. 1학년 때 미리 다른 과의 전공과 지교를 들어보고 그 학과가 자신에게 맞는지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전공을 하게 되면 미리 들어서 일선 처리가 되었던 학점을 전공이나 지교 학점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번외로 필수 아닌 필수 과목을 다뤄볼게요. 어떤 학과나 학부는 졸업하기 위해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어요. 전필이 아니라 전선이나 지교로 배정되어 있는 과목 중에서 특정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아예 졸업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요람을 확인해서 자신 학과는 어떤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지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또는 특정 과목을 들어야 졸업할 때 자격증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수 구분은 여기까지이고요. 이번엔 강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아요. 일반적인 강의실 수업 외에도 이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건국대학교 이캠퍼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이에요. 시간 제약이 없고 각 주차 수업을 인터넷으로 수강하기 때문에 통학러들이 공강을 만들기에 좋은 강의예요. 하지만 이러닝을 너무 많이 듣는다면 학교를 다니는 의미가 없어지고 고학년 때 들을 수 있는 이러닝이 줄어들어요. 고학년이 되면 취업 준비 때문에 바빠질 텐데 그때를 위해 이러닝을 아껴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강의 유형은 B러닝이에요. 이러닝과 강의실 수업을 병행하는 강의인데요. 매우 보기 드문 강의 유형이에요. 그리고 B러닝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도 아닐 수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컴퓨팅적 사고가 있어요. 이 캠퍼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강의실에서는 퀴즈를 풀고 실제로 파이썬을 다루는 수업을 하게 돼요. 패스 논패스라는 강의 유형도 있어요. 패논패라고도 하는 이것은 성적을 A, B, C, D, F가 아닌 패스와 논패스로 나누는 강의예요. 그래서 60점을 넘기면 패스하고 만약 넘기지 못하면 논패스하게 돼요. 그리고 성적을 패스와 논패스로 나누기 때문에 패스하면 평균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학점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논패스도 마찬가지로 평균 성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필수 어플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라는 어플을 꼭 받으셔야 해요. 학적, 성적, 종강시 등 조회가 가능하고 졸업 시뮬레이션도 볼 수 있어서 모바일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졸업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면은 자신이 각각의 이수 부분에서 몇 학점을 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수강 신청 기간에는 수강 신청 등록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시간표를 한번 짜볼까요? 먼저 종합강의 시간표에 들어가면은 강의 교시와 강의실이 눈에 띄실 텐데요. 이 9부터 12라고 되어 있는 것은 9교시부터 12교시란 의미예요. 우리 학교 수업은 총 1교시부터 18교시까지 진행이 돼요. 그리고 각 한 교시는 30분 단위로 진행이 돼요. 만약 1교시부터 4교시로 되어 있다면 4시간 수업이 아니라 2시간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번엔 강의실을 알아볼게요. 강의실은 4-201 또는 종강 21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있는 한글은 어떤 건물인지를 말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몇 호실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를 봤을 때 학년에 9학년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9학년은 전체 학년이 수강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학년상으로는 9학년이라고 되어 있어도 유의사항이나 비고란에 특정 대상만을 한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해요. 대부분의 신교와 기교가 9학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수강 신청을 하러 가볼까요? 준비하실 것은 핸드폰, 메모해둔 과목 번호, 그리고 강한 멘탈과 정신줄이에요. 장소는 어디든 좋지만 되도록이면 PC방을 추천드려요. 수강 신청 날에 미리 정해둔 장소로 3-40분 일찍 도착한 다음에 미리 수강 신청 서버에 들어가시면 돼요. 수강 신청 서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국대학교 사이트에서 학사 안내, 수강 신청을 들어가면은 이 주소가 나와 있어요. 이 주소로 들어가면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창이 뜨면은 미리 로그인까지 해두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서버 시간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절대로 네이버 시계나 핸드폰 시계, 그리고 윈도우 시계를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네이비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건국대학교 포털 링크를 입력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를 하고 네이버에서 네이비잼을 들어가고 이 주소창에 건국대학교 포털 링크를 입력하시면 돼요. 밑에 뜨는 시간이 정확하게 9시 30분이 되었을 때 수강 신청 등록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자신이 입력할 과목 번호를 적은 메모장을 한 번에 띄워주시면 돼요. 네이비즘 상으로 영영초가 되었다면 빠르게 수강 신청 등록을 누르시면 돼요. 침착하게 과목 번호 칸에 숫자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과목 번호 칸을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이 칸을 누를 시간에 숫자를 하나라도 더 입력하셔야 해요. 번호를 입력하셨다면 엔터를 한 번, 그리고 2번 눌러야 해요. 저장되었거나 수강 신청에 실패했다고 알림창이 뜨기 때문에 그것을 지워주기 위해서 엔터를 2번 입력하셔야 해요. 만약 PC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태세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강 신청 전에 건국대학교 어플을 켜두시는 것이 좋아요. 어플에서 원스톱을 누르고 수강 신청 등록을 누르시면 돼요. 모바일에서는 과목 번호 입력 칸을 누르시고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신청을 누르면 돼요.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중복 로그인은 안되지만 모바일과 컴퓨터는 중복 로그인이 가능해요. 1학년 수강 신청 날짜는 2월 21일 금요일 9시 30분이에요. 절대 잊으시면 안되고 수강 신청 방법은 여기까지예요. 모두 올클하시길 바랄게요.